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3-1-5 정규분포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 문제를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풀어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뒤이어서 오늘 정규분포 강의에 대한 예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해볼까요?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타난다.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모습으로 종 모양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나는 이러한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 좀 복잡했죠.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정규 분포 요 확률 밀도 함수의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표준 편차와 평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수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 우리가 분산을 써서 표현을 하죠. 정규 분포는 n,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숫자만을 가지고 얘를 표현한다. 그게 평균과 분산이다. 표준 편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이 표준 편차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평균이 달라지는 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이 대칭 축의 위치를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곡선이 뾰족한 정도를 바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 똑같은 경우에 이런 곡선이 있고요.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뾰족한 애가 변수들이 평균에 더 몰려있는 애들이고 그 얘기는 자료들이 평균에 가깝게 분포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 뾰족한 모양일수록 분산,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따로 있었죠.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이런 표준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를 Z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표준 정규 분포는 구간별 확률을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다 구해놨다. 그러니까 이런 표준 정규 분포는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변수 Z로 써서 이렇게 가운데가 0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는 이런 표준 정규 분포는 구간별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률 분포 표를 보고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도 구간별 확률도 이런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구간별 확률을 구하는 것을 원리로 해서 여기에서의 구간별 확률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확률 분포,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 x에서 그것의 평균을 빼고 그것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런 집단은 모두 다 평균이 0이 되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변수 덩어리들은 Z,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 그 표를 보고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얘기해 봤었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요. 자,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 필수 예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6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규 분포, 평균 그리고 분산. 자, 이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확률 x가 12 이하일 확률과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18 이상일 확률이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평균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12 이하와 18 이상일 확률이 같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서 평균이 몇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해야 되느냐. 여긴 지금 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확히 몇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확률 변수 x로 해서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m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기준으로 여기 x는 m인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룰 텐데 x가 12 이하의 확률, 그러니까 12 이하인 그 부분의 넓이와 18 이상인 부분의 확률, 즉 x가 18 이상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우린 그걸로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12 이하, 18 이상. 어떤 상황이다? 바로 여기 12 이하 이렇게 있으면 18인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같은 그런 상황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같겠죠. 만약에 12가 이쪽에 있었다. 그럼 12 이하이면 이미 여기 이 토막의 반이,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 선의 왼쪽 넓이가 0.5인데 이쪽에 있으면은 0.5보다 커버리죠, 얘가. 18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선인데 그 오른쪽이 0.5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선은 분명히 이 평균의 왼쪽 어딘가에 x는 12가 있었어야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의 넓이랑 18 이상의 넓이가 같다. 그 얘기는 자,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동일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은요, 12와 18의 가운데에 있는 지점이 바로 평균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 얘기는 12와 18의 중간에 평균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2와 18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15가 되죠. 그게 바로 평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거기 이 필수 예제 17번은 제 기억으로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8번입니다. 18번은 보세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따르고 있대요. 정규 분포 50,5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50이고 x의 표준 편차는 5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확률 x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처음에 이렇게 x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평균 50인 선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x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 굉장히 작은 확률이네요. 그러니까 이 k라는 선은 이쪽 어딘가에 있진 않을 거예요. 평균의 왼쪽에 있었으면 그것 이상일 확률 그러면 0.5보다 크게 될 거니까 k는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거란 얘기죠. 이 부분의 넓이가 0.0013이다. 이런 k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걸 이제 구간별 확률에 대한 힌트를 주고 그 경계를 맞추라고 한 거니까 결국에 우리는 얘를 표준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구간별 확률은 이런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구간별 확률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확률분포 표에 나와 있는 확률은요. 자,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었을 때 확률분포 표에 나와 있는 확률은 여기요. 평균 0부터 어느 지점까지의 넓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이거를 표준화하더라도 이 부분의 넓이가 아니라 이 부분의 넓이가 더 필요해요. 그걸 경계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요 경계의 값을 찾는 게 수월할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 넓이는 몇이 될까요? 예, 이만큼이 0.5겠죠. 거기서 0.0013을 뺀 0.5에서 0.0013을 뺀 그러니까 7, 여기가 9, 여기가 얼마요? 9, 여기가 4. 이 부분의 넓이가 0.49 네, 여기가 8이겠죠? 4987. 예. 제가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네, 이게 여기가 0.4987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K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요 상황을 어떻게 다시 분석을 해볼 거냐. 왜냐면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때는 여기 평균 0부터의 넓이를 얼마인지를 이용해서 요 경계를 따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자, X가 50 이상 그리고 K 이하일 확률이 0.4987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 K라는 경계를 찾을 거란 얘기죠. 이 식에서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0이 있고요. 여기 이제 X가 있고요. 여기 이제 K가 있습니다. 그게 0.4987입니다. 표준화는요. 이 각각의 변수들에서 평균이 50이었죠. 평균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5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5로.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 좀 이어서 볼게요. 공간을 제가 좀 좁게 써버렸네요. 자,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자, 확률. 얘는 0이 되겠죠. 이 변수는 이제 Z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는 뭐 그냥 5분의 K-50 되겠죠. 그게 0.4987이 되는 그런 경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0에서 어디까지 확률이 0.4987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2까지의 확률이 0에서 2까지 확률이 0.4987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값이 몇이라는 거예요? 이 값이 2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만큼은 10이라는 얘기고 우린 그걸로 K가 6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군요. 괜찮으세요? 네. 여기 0으로부터의 확률이 표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표준화하고 났을 때 0이니까 그전에는 평균으로부터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요 확률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요 경계를 구하려고 해야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겁니다. 답은 60이 됐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0이 아니라 네, 제가 이거 잘못 봤네. 이게 3이었어요. 표에 이게 0에서 3까지 확률이 0.4987로 되어 있네요. 이게 3이었으니까 이만큼이 15여야 되겠죠? K는 65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9번입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자, 필수예제 19번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것저것 기억할 게 많긴 한데, 그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오히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응용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틀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응용력 같은 것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의 설정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 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9번입니다. 보시면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1000명이래요. 1000명의 키의 평균이 좀 읽어볼게요. 평균이 164 그리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키를 x라고 하면 이 x라고 하는 것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164 그리고 표준 편차가 5의 제곱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죠. 사람 수가 1000명이 있는데 그 1000명의 키를 x라고 보면 x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해라. 그 처음에는 확률을 물어본 거죠. 확률. x가 170 이상일 확률을 물어본 거죠. 이걸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되겠네요. 이런 구간별 확률을 구할 때는요, 표준화 작업을 해줘야죠. 이제 그럼 바로 좀 써볼게요. 이걸 이제 바로 Z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Z로 바꾼 거예요? 여기 170에서 평균 164를 빼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5로 나누는 작업을 해서 여기 얘도 똑같이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덩어리는 Z가 돼버리는 거죠. 즉 이 확률은 Z가 X가 170 이상일 확률은 Z가 5분의 얼마예요? 6이니까 1.2 이상일 확률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Z가 있을 때 여기가 0이겠죠? 여기 1.2가 있겠죠? 이 부분의 확률이죠? 이걸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해서 이만큼 0.5에서 얘를 빼는 방식으로 확률을 구해야 되겠네요. 표를 보니까 1.2까지 확률이 0.3849래요. 여기가 0.3849래요. 그럼 여기 확률은요. 0.5에서 0.3849를 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 5, 1, 1.0, 0.1151.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1.51%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1000명은 왜 나왔을까? 여기서 질문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1000명 중에 170 이상인 사람이 이런 퍼센테이지니까 1000명 중에 이만큼은 약 115명 정도가 키 170 이상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밑에 2번 맞아볼게요.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시오. 바로 그런 질문이 나왔죠. 그 1000명이 나온 이유는 전체 중에서 확률이 이러니까 구체적인 인원수를 예상할 수 있게끔 전체 인원수를 이렇게 알려준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저 풀어볼게요. 자, 밑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160 이상 170 이하. 자, 일단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160 이상 170 이하. 이 확률을 일단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전체 중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표준화 작업은요, 여기에서 평균 164를 빼고요, 5로 나누는 거죠. 164를 빼면 마이너스 4, 5로 나누면 마이너스 0.8 됐겠습니다. 이건 같은 작업을 하면 Z가 됐겠죠? 얘는 164 빼고 5로 나누면 5분의 6, 그러니까 1.2가 됐겠군요. 확률을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Z가 있으면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2, 여기 0.8이 있었던 겁니다.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라고 이만큼의 확률을 구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만큼은 0.3849죠. 이만큼은 0.3849. 그리고 이만큼은요. 0에서 이게 지금 0에서 잠시만요. 이게 마이너스 0.8이었죠? 죄송.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이만큼의 확률은 0에서 0.8까지의 확률과 0에서 마이너스 0.8까지 확률이 똑같겠죠? 이만큼의 확률은 0에서 0.8까지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0.2881이고요. 0.2881. 여기는 0에서 1.2까지 확률, 아까 우리 구해봤죠? 0.3849가 되겠습니다. 더하면은요, 여기는 0 됐고요, 여기는 이제 3 됐고요, 여기는 7 됐고요, 여기는 6. 자, 이만큼이네요. 0.6730 비율이네요. 그럼 1000명 중에 이만큼은 얼마예요? 673명이 되겠죠. 대략 673명의 학생들이 이런 범위의 키를 가지고 있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필수 예제 20번 보시면 자, 필수 예제 20번.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자, 그러니까 320명을 선발하는 어떤 시험이 있네요. 2000명이 응시하였다. 2000명이 응시하였다. 어이구야, 힘들었겠다. 그죠? 응시자 점수의 평균은, 자, 응시자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응시자의 점수를 X라고 하면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450 그리고 표준 편차 75 제곱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분산해 써야 되겠죠.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필이 떨어져. 안 부러졌네요.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2000명 중에 320명을 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다른 조건 없죠. 점수로 선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2000명 중에 상위 320명이 끊어지는 그 점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320명이 2000명 중에 어떤 퍼센테이지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2000분의 320명이 얼마큼의 확률인가? 상위 몇 퍼센트인가? 뭐 굳이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비율로 따져볼까요? 그럼 2로 나눠보면 1000분의 160이고요. 0.16이죠. 상위 0.16 비율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위 이쪽 점수에 있는 이쪽 점수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기준이 되는 점수가 몇 점인지를 우리가 구해봐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재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평균이 450이라고 얘기했고 커트라인이 K라고 해볼게요. 이 K는 어떤 특징이 있는 점수이냐? 얘보다 높은 점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점수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0.16이 되게 해주는 그 경계가 바로 K일 것이다. 그래야 K 이상이어야 상위 320명 안에 들어가서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 말 괜찮으세요? 그럼 이런 경계가 되는 K를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로 구간별 확률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X라는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 확률 분포표는 평균으로부터의 확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0.16인 거 알지만 우리는 정작 이용할 건 이만큼의 확률을 이용할 겁니다. 이만큼이 0.5죠. 그러면 여기는 0.5에서 0.16을 빼니까 여기는 0.3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느냐. 자, K는 어떤 K냐. 점수가 450 이상 K 이하일 확률이 0.34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경계가 여기서 원하는 K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해줘야죠. 여기서 평균 450 빼면 0이죠. 얘는 0이고요. 얘는 이제 같은 작업을 해주면 450을 빼고 75로 나누면 얘는 Z가 되고요. K에서 450 빼고 75로 나눈 거죠. 그게 0.34다 이겁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표에서 이런 값을 만들어내는 경계는 몇인가?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괄호에 보시면 Z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이 0.34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얼마다? 표준화했을 때 1이다. 그 얘기는 얘가 75다. 그러면 K는 450보다 75가 큰 525점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여기는 이론이 엄청 중요해요. 정규분포 곡선은 X는 평균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선대칭이 되는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분산이다. 구간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만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얘만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일반적인 정규분포는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서 구간별 확률을 구한다. 과정은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것이 표준화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면 사실 그리 대단한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다음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